안녕하세요. 과학강사 김현완입니다. 오늘은 물리원 첫 번째 시간으로 스칼라와 벡터 그리고 속력과 속도에 대해서 같이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서로 빼고 그냥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원래는 이제 스칼라라는 말이나 벡터라는 말은 이제 수학에서 정리를 하는 용어인데요. 이제 우리가 앞쪽 물리 역학을 보다 보면은 어떤 물리량이 스칼라량인 경우가 있고 벡터량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스칼라라고 하는 거는 어떤 물리량이 크기만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스칼라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벡터라는 것은 크기와 방향 두 가지 요소를 같이 가지고 있을 때는 벡터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방향이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문제에서 질문을 했을 때 그 구하고자 하는 답이 벡터에 해당이 된다면 원칙적으로 방향도 같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방향도. 자,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이제 이 방향하고 관련해가지고 우리 물리원 앞쪽 역학에서는 주로 이제 직선상에서 움직이는 경우를 주로 다루거든요. 그러니까 막 복잡하게 움직이거나 하는 것들은 이제 좀 뭐 식으로 정리하거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앞쪽 역학에서는 직선상으로 움직이는 경우들을 주로 다루게 돼요. 근데 이제 직선상으로 움직일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가 이제 더하기와 빼기의 의미를 갖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방향을 표현을 하게 돼요. 방향. 그래서 직선으로 운동하는 물체에 있어서 플러스 부호가 갖는 건 뭐냐? 동일한 방향이란 얘기고요. 마이너스가 갖는 의미는 반대 방향이다 라고 정리를 하면 됩니다. 플러스는 같은 방향, 마이너스는 반대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어떤 계산을 할 때도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왼쪽 방향을 플러스로 잡았다. 그러면 값을 대입할 때 오른쪽 방향으로 있는 것에 대해서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집어넣는 그런 연습도 하게 될 겁니다. 이거 이제 차차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 자, 오늘은 이제 가볍게 첫 시간으로 스칼라하고 벡터 일단 뜻 다시 한번 크기만 갖는 물리량, 크기와 방향을 동시에 갖는 물리량. 자, 그럼 여기서 스칼라 예를 들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거리, 속력, 시간, 질량, 뭐 기타 등등등, 그리고 뭐 에너지. 자, 우리가 이제 그 중간쯤에 가면은 1과 에너지라는 파트를 공부를 하게 되는데, 요 에너지라는 부분을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거기에도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개념이 나오게 되고, 특히 이제 포텐셜 에너지, 위치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기준점으로부터 어떤 위치에 있냐, 방향성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에너지라는 것을 벡터로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일단은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하겠지만 에너지라는 것은 분명히 스칼라에 들어가 있다는 것, 즉 크기만 갖는 물리량이라는 게 원칙입니다. 반드시 꼭 기억을 해줘야 되겠고요. 그 다음 벡터라는 거 예에 한번 들어보면 거리에 대응돼서 변이, 속력에 대응되는 속도, 가속도, 힘, 운동량, 충격량, 기타 여러 가지. 자, 그리고 사실은 변이, 속도, 가속도, 힘, 운동량, 충격량, 우리가 물리원 제일 앞쪽 내용, 제일 앞쪽 역학에서
이게 이제 배우는 순서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전부 다 벡터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좀 명심을 해야 되겠고, 따라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 얘네들을 얘기할 때는 항상 방향을 같이 대답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객관식 문제나 이런 경우에는 주로 계산 문제에서는 크기만 물어보는 경우가 대다수긴 하지만 어쨌든 벡터에 들어가 있는 애들이니까 늘 얘네들을 풀거나 공부를 할 때 방향을 따져보는 그런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곧바로 요 이제 벡터라는 거를 이제 처음 배우는 학생도 있을 테니까 지금 그리고 앞으로 요 강의의 수준은 물리 1이나 화학 1을 처음 배우는 학생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약간 쉬운 난이도로 강의를 진행을 할 거거든요. 자, 아무튼 그럼 이제 벡터를 전혀 배운 적이 없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자세한 건 이제 수학 시간에 배우면 될 거고, 기본적인 건 몇 가지는 좀 알아야 되는데, 우선 첫 번째, 벡터를 표시하는 방법. 자, 벡터는 크기와 방향이 있기 때문에 가장 간단하게 표시할 수 있는 게 이렇게 화살표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화살표의 길이에 해당되는 게 크기, 그리고 얘가 가리키고 있는 방향이 이 벡터의 방향, 이렇게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중간중간에 그냥 같이 혼용해서 쓰기도 하겠지만 원칙적으로는 어떤 애가 스칼라라면 기호로 표현할 때는 이렇게만 표현을 할 거고요. 그리고 벡터라면은 기호 위에다가 벡터 표시, 화살표 표시를 이렇게 할 겁니다. 얘는 스칼라, 얘는 벡터가 되는 거겠죠. 예를 들면은 그냥 V라고 쓰겠다. 속력을 얘기를 하는 거고, V에다가 벡터 표시를 하겠다. 속도를 얘기하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다음 벡터를 표시하는 방법은 간단하게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 두 번째, 벡터를 합성하는 방법. 자, 뭐 너무 자세하게 얘기하면 이게 뭐 수학 시간은 아니니까 간단하게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벡터를 합성하는 거, 예를 들어서 A 벡터와 B 벡터를 합성해라 라고 하게 되면 A 벡터가 이렇게 있고 B 벡터가 이렇게 있으면, 자, A 벡터와 평행하게 B 벡터와 평행하게, 그래서 만나는 점, 평행사 변형을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주면, 자, 이렇게 이 빨간색 벡터가 A 벡터와 B 벡터의 합성 벡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중학교 때 힘을 합성하는 방법을 생각해보면 그거랑 똑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런 방법이 있고, 이제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뭐 그림이 이렇게 나오지 않고 만약에 이렇게 나온다. A 벡터가 이렇게 있고 B 벡터가 이렇게 있다. 다르죠? 여기는 기준점이 여기가 돼 있고, 여기는 A는 기준점이 여기, B는 기준점이 여기가 돼 있네. 자, 그러면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냐? 이렇게 그림이 나오게 되면 처음과 끝을 연결해주면 이게 합성 벡터가 됩니다. 그럼 이제 이거는 왜 이렇게 되냐면, 물론 이제 힘이나 뭐 조금 다른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벡터는 크기와 방향 두 가지 요소를 갖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따라서 크기와 방향이 똑같다면 이 두 개의 벡터는 동일한 벡터가 되는 거예요. 즉, 예를 들어서 여기 이런 벡터가 있었고, 여기쯤에 같은 크기, 같은 방향의 벡터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A 벡터라고 하고 얘를 A 다시 벡터라고 한다면, 이 둘은 일단 크기가 같고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A 벡터와 A 다시 벡터는 똑같은 동일한 벡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얘기를 왜 했냐? 자, 여기를 다시 보시면 A, B 이렇게 있거든요. 자, B를 평행 이동 시켜볼게요. 이렇게. 그래서 이쪽에다가. 자, 그러면 이 B 벡터하고 이 파란색 벡터는 크기 똑같고 가리키고 있는 방향 똑같으니까 얘도 B 벡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 두 개를 합성을 하나, 얘와 얘를 합성을 하나 똑같거든요. 따라서 왼쪽에 있는 방법대로 평행사변형 만들어주면 얘랑 동일한 방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름은 이걸 평행사변형법, 얘를 삼각형법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합성만 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더할 수 있으면 뺄 수도 있어야 된다. 그럼 만약에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라고 나왔다. 이건 어떻게 할 거냐? 자, 요거 조금 풀어서 쓰면 뭐 당연한 거긴 하지만 A 벡터 더하기 마이너스 B 벡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A 벡터와 마이너스 B 벡터를 합성해라 라는 뜻이 되네. 아, 그 얘기는 마이너스 B 벡터? 자, 어디다 써놨더라? 아, 여기 있구나. 직선상에서의 운동을 봤을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는 부호로서의 의미도 있지만 방향의 의미도 있다. 즉 마이너스는 반대 방향이다. 따라서 마이너스 B 벡터라는 것은 B 벡터와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벡터를 의미한다. 자, 그럼 그림을 한번 보자. A 벡터가 이렇게 있다. 그리고 뭐 B 벡터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A-B를 해라 라는 건 A 벡터와 마이너스 B 벡터를 합성해라. 그럼 마이너스 B 벡터는 어떻게 되는데? 얘랑 방향만 반대고 크기는 똑같은 애가 마이너스 B 벡터. 따라서 방법은 이제 똑같이 평행사변형 만들어주고 연결해주면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를 구할 수가 있게 되죠. 자, 뭐 자세한 거는 더 수학 시간에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정도는 이제 합성을 할 줄 알아야지 역학에서 이제 공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이제 소개를 해드린 거고, 그 다음 이제 합성을 할 줄 알면은 분해도 역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분해라는 건 뭐냐? 자, 2차원 좌표 평면에서 여기 x축, y축이라고 합시다. 여기에 어떤 벡터가 뭐 얘라는 벡터라고 할까요?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얘를 x, y축에 대해서 각각 분해를 하는 거예요. 그건 뭔 말이냐? 자, x축으로 수선을 내리고 y축으로 수선을 내리면 자, 이렇게 빨간색 두 개의 벡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생각을 해보니까 분명히 얘하고 얘를 합성하면 지금 직각사각형이니까 이것도 평행사변형이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이 둘을 합성을 하면 얘가 나오네. 그걸 거꾸로 하는 거죠. A 벡터를 x, y축으로 분해. 특수한 환경으로 분해하는 거죠. 직각이라는 환경에서 두 개로 분해. 자, 그러면 이때 요 A 벡터와 X축이 이루고 있는 각도를 세타라고 한다면, 그러면 여기서 X축 성분을 AX라고 할게요. 그럼 AX의 크기는 A 벡터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 그 다음 Y축 성분을 AY라고 한다면 AY의 크기는 A 벡터의 크기 곱하기 사인 세타. 자, 사인, 코사인, 탄젠트 등은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사인은 뭐 1인분의 1, 코사인은 2인분의 1이니까 이거를 증명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한 가지 뭐 요령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요게 이제 딱 보기 좋게 나올 때도 있는데, 요게 이제 평면이 뒤집어지기도 하고 기울어지기도 하고 해서 코사인을 곱해야 되나 사인을 곱해야 되나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때는 이렇게 기억을 하면 편해요. 세타 쪽으로 보내줄 때는 코사인, 세타 옆으로 보내줄 때는 사인을 붙여준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면 조금 더 편할 겁니다. 세타
세타 쪽으로는 코사인, 세타 맞은편으로는 사인. 자, 그럼 이제 이 단계 어디에 써먹게 되냐? 뭐 여러 가지의 경우가 있는데 하나만 예를 들어드리면 경사각도가 세타인 빗면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질량이 m인 물체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럼 얘는 미끄러져 내려가려고 할 거예요. 왜? 중력을 받으니까. 자, 근데 중력의 방향은 수직으로 아래쪽. 크기는 mg.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 그러면 이 중력을 받아서 경사면 아래쪽으로 미끄러져 내려가는데 방향이 다르네. 왜 이렇게 내려가야 돼? 경사가 있으니까. 당연한 얘기지. 그럼 중력 중에 얼만큼의 크기로 미끄러져 내려가는 힘을 받게 되냐? 이런 걸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한번 나눠볼게요. 경사면에 평행한 직선, 그리고 경사면에 수직. 자, 이렇게 나눴을 때, 그럼 이 중력이라는 힘을 경사면의 수직한 쪽과 경사면의 평행한 쪽, 이렇게 두 개의 벡터로 분해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요각도가 세타니까 쭉 내려가면 여기 90도죠? 그럼 직각삼각형이네. 여기가 90도 마이너스 세타. 그리고 이것도 수직이니까 따라서 요각도가 세타. 그럼 이거랑 이게 뒤집혀서 기울어져 있으니까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세타 쪽으로 구하는, 요 크기는 mg 코사인 세타. 세타 옆쪽, 요거는 mg 사인 세타. 자, 이해되시나요? 이해할 건 없겠구나 아직. 그러면 요건 mg 코사인 세타, mg 사인 세타. 그래서 좋아. 중력이라는 힘을 분해했어, 이렇게. 그래서 뭐? 라고 물어본다면 이 mg 사인 세타라는 건 경사면 쪽으로 작용하는 힘이거든. 그러니까 이 힘의 크기로 얘는 미끄러져 내려가려는 힘을 받게 될 거야. 아래쪽으로 미끄러져 내려가는 힘. 원래 이제 미끄러진다라는 표현은 운동 마찰력을 의미하기 때문에 적절한 표현은 아닌데, 아무튼 밑으로 내려가려는 힘. 그게 mg 사인 세타. 그럼 얘는 뭐냐, 얘는. 이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뭐 좀 좋은 예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내가 이 물체에 깔려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경사면에 누워있는데 물체가 내 배 위에 엄청 무거운 게 있네. 그럼 나는 두 가지 힘을 느끼게 될 거야. 일단 경사 아랫방향으로 얘가 쓰러져 내려가려는 힘, 그리고 얘가 나를 위에서 누르는 힘. 그게 mg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즉 mg 사인 세타는 내려가려는 힘, 그리고 mg 코사인 세타의 크기로 이 면을 눌러버리게 되는 거죠. 자, 뭐 이런 식으로 벡터 분해하는 것은 앞으로 이제 종종 써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벡터를 표시하는 방법, 합성하는 방법, 그리고 분해하는 방법 세 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지워버리고 자, 오늘은 속력하고 속도까지만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자, 속력과 속도 둘 다 물체의 빠른 정도를 의미하는 거고 당연히 들어본 단어일 것이고, 그럼 차이점은 뭐냐? 속력은 스칼라에 속해 있다. 속도는 벡터에 속해 있다. 즉 속력은 크기만 따진다. 빠르기만 따진다. 그리고 속도는 얘도 빠르기인데 빠르기, 크기만 따지는 게 아니라 방향도 따진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너무 당연한 건데 꼭 머릿속에 넣었으면 하는 내용. 아예 이렇게 처음 공부할 때는 암기를 하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속도의 방향이 물체가 움직이는 운동 방향을 의미합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야. 왜냐? 속도가 뭔데? 움직이는 정도를 표현한 거야. 그럼 속도의 방향이 움직이는 방향이겠지. 너무나 당연한 건데 나중에 문제 풀어보면 알 거예요. 이렇게 딱 머릿속에 집어넣어 놓지 않으면 엉뚱하게 물체의 운동 방향이나 이런 걸 따질 때 굉장히 엉뚱한 답을 고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예 초반에 공부할 때는 속도의 방향은 물체의 운동 방향이다 라고 딱 명시를 해놓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 속력은 나 이제 V라고 쓸 거고 속도는 V에다 벡터 표시할 거예요. 자, 속력은 뭐 중학교 때부터 배웠죠. 시간분의 이동한 거리. 자, 그럼 속도는 어떻게 되냐? 시간에 대해서 자, 이렇게 표시하면 요거는 이제 변이, 위치 변화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시간에 대한 위치가 변한 정도. 자, 그러면 예를 들면은 훨씬 간단할 것 같네요. 자, 동서남북이 이렇게 돼 있었고 어떤 사람이 자, A점에서 출발해서 북쪽으로 10m를 움직였어. 그래서 다시 동쪽으로 10m를 움직였어. 자, 이렇게 움직이는 동안에 총 걸린 시간이 10초 걸렸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럼 여기서 속력은 시간분의 움직인 거리거든. 자, 이건 쉽네. 뭐 이것도 쉽겠지만. 그럼 일단 움직인 시간은 10초야. 이동한 거리는 10m, 10m 움직였으니까 20m. 따라서 2m/s. 간단하죠. 그런데 여기서 잠깐만. 자, 우리가 이제 서술형을 풀 때 요거 이제 식을 잘 써놓고 대부분의 학생들 계산 과정까지 이제 거기다 다 표현을 하는데 만약에 이제 10초분의 20m가 됐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10분의 20 해서 2라고 구해놨어. 그리고 2m/s 답을 이렇게 썼어. 원칙적으로는 이건 점수가 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10과 10초는 동일하지 않아요. 이건 수고요, 이건 시간이에요. 마찬가지죠? 20과 20m 같은 거 아니에요? 이건 수고, 이건 거리죠. 그죠? 따라서 반드시 원칙은 이렇게 써야 돼요. 근데 대부분은 이제 뭐 이렇게 썼다라고 해서 점수를 왕창 깎거나 이런 경우는 없을 거라고 보는데 원칙은 알고서 공부를 하는 게 좋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공식을 쭉 써놓고 거기에 대입을 해서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되면 원칙은 단위 표시까지 정확하게 해주고 들어가는 게 원칙입니다. 공명심했으면 좋겠고. 그럼 속도 계산해 봅시다. 속도. 자, 속도는 시간분의 변이, 위치 변화. 변이라는 거는 뭐냐? 말 그대로 변한 위치라는 얘기거든. 지금 얘는 이 변이라는 건 중간에 어디를 갔던지 관심이 없고 처음에 여기 있었는데 위치가 결과적으로는 어디가 변했냐? 마지막에 일로 변했거든. 그 변이는 이 파란색이 되는 거지. 여기에서 일로 위치가 변했다. 즉 변이는 벡터가 되는 거지. 벡터가. 이동거리는 스칼라가 되는 거. 그러니까 속력은 시간이라는 스칼라분의 이동거리라는 스칼라니까 전체값이 스칼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속도라는 것은 시간은 스칼라지만 변이가 방향을 가지고 있거든. 위치 변화를 의미하니까 어느 쪽으로 변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전체값이 벡터로 나오게 되는 거지. 자, 그럼 좌우지간에 시간은 2초 걸렸고요.
그리고 이 크기는 직각삼각형이니까 10 루트 2 미터. 따라서 5 루트 2 미터 퍼 세크. 이렇게 된다고 하면 되겠죠. 시간이 왜 2초인데? 2초구나. 죄송합니다. 시간은 10초 걸렸고요. 그래서 루트 2 미터 퍼 세크. 그래서 속력, 속도 둘 다 물체의 빠른 것을 표현을 하는 건데 스칼라를 물어봤냐, 벡터를 물어봤냐에 따라서 각도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쓴 거 틀렸습니다. 왜 틀렸냐? 속도는 벡터이기 때문에 원칙은 방향을 표시해야 됩니다. 그럼 동서남북 이렇게 돼 있으니까 방향은 북동쪽이라는 표현까지 해야지 정확하게 맞는 거죠. 그래서 문제 풀다 보면 속도의 크기는 얼마냐? 객관식 문제 같은 경우는 크기는 얼마냐? 라고 반드시 속도는 이렇게 끝나지 않고 크기는 얼마냐? 방향은 어떻게 되냐? 이런 식으로 이제 구별을 해서 질문을 이제 하게 되죠. 자, 아무튼 벡터 표현할 때는 방향도 같이 얘기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반드시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속력하고 속도를 알아봤는데 오늘이 지금 4월 18일. 다시 공지하겠지만 지금 중간고사가 얼마 안 남았는데 만약에 이제 이 강의를 듣는 학생 중에서 물리하고 화학 지금 당분간 계획 물리원, 화학원만 업로드를 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리원과 화학원에서 여기는 너무 궁금하다,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싶다 라는 부분이 있으면은 제 블로그나 아니면 이메일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촬영을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주시면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급하게라도 찍어서 올리도록 할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요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물원 같은 경우는 내 생각에는 상대성 이론이 조금 헷갈려하는 학생들이 많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화원 같은 경우는 글쎄요 오비탈이나 주기율표 쪽 그쪽 내용을 아마 좀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요청이 있으면은 최대한 제가 빨리 촬영을 해서